운명의 흐름이 바뀌는 순간 그 징조는 가장 먼저 얼굴에 나타납니다. 마치 맑은 호수에 비친 달빛처럼 지나온 삶과 다가올 미래가 얼굴에 드리워지는 것이죠. 관상학에서는 이를 찰색이라 부르며 운명의 변화를 읽어내는 중요한 단서로 여깁니다. 오늘은 대운이 들어올 때 얼굴에 나타나는 신비로운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변화는 얼굴의 균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마치 섬세하게 조각된 예술 작품처럼 좌우 대칭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얼굴은 아름다움을 넘어 조화로운 기운을 발산합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은 눈과 입이 삐뚤어지고 삶의 고난에 지친 사람은 얼굴 전체가 기울어져 보입니다. 마치 한쪽으로 기울어진 그림처럼 불안정하고 어두운 에너지를 풍기는 것이죠. 균형 잡힌 몸과 마음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와 얼굴을 환하게 밝혀줍니다. 얼굴이 환해졌다. 얼굴이 좋아 보인다. 무슨 좋은 일 있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처럼 좋은 기운은 타인이 먼저 알아봅니다. 이마는 하늘의 기운이 가장 먼저 닿는 곳이자 운명의 변화를 알리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삶이 풍요로워질수록 이마는 밝게 빛나고 반대로 어려움에 처할수록 어두워집니다. 맑고 투명한 이마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습니다. 옛말에 이마가 넓으면 복이 많다는 말도 있듯이 밝고 깨끗한 이마는 좋은 운을 불러들이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변화는 귓불이 맑고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흔히 귀 모양으로 재물운을 판단하지만 관상학에서는 귀의 색깔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여 귓불이 불그스름하게 빛나는 것은 건강과 행운의 상징입니다. 마치 잘 익은 과일처럼 탐스럽고 윤기 흐르는 귓불은 풍요로운 삶을 예견하는 듯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귀걸이가 귓불을 자극하여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아름다움을 더해줍니다. 작은 귀걸이 하나가 행운의 기운을 더욱 북돋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처럼 대운이 들어올 때 얼굴에는 미묘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긍정적인 마음과 균형 잡힌 생활 습관은 얼굴에 밝은 빛을 선사하고 행운을 끌어당기는 매력적인 인상을 만들어줍니다. 귀를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습관은 행운을 불러올 뿐 아니라 몸속 깊은 곳까지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마치 고요한 숲속에서 흐르는 맑은 시냇물처럼 귀를 마사지하는 것은 몸과 마음의 균형을 되찾고 생명력을 북돋아주는 작은 의식과도 같습니다. 네 번째 변화는 눈매가 부드럽게 변하는 것입니다. 삶의 고난에 지친 사람은 눈빛이 흐려지고 날카로워지지만 좋은 운이 다가오는 사람은 눈에 온화함과 따뜻함이 깃듭니다. 마치 겨울잠에서 깨어난 숲속 동물처럼 눈빛에 생기가 돌고 부드러운 미소가 번지는 것이죠. 눈은 마음의 창이라는 말처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그대로 담아냅니다. 따스하고 너그러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좋은 기운이 우리 곁에 머물게 됩니다. 다섯 번째 변화는 입가에 편안함이 감도는 것입니다. 관상학에서 입은 미래를 예측하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긴장이 풀린 듯한 편안한 인매는 풍요로운 삶을 암시합니다. 반대로 입술을 꽉 다물거나 불안하게 움직이는 입은 불행과 가난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한 인매는 마음의 안정과 여유를 나타내며 좋은 기운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부자가 되기 전 운이 트일 때 얼굴에는 다양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균형 잡힌 생활 습관은 얼굴에 밝은 빛을 선사하고 행운을 불러들이는 매력적인 인상을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과 풍요는 외적인 변화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옛말에 먹는 것을 절제하는 자가 운명을 지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에도 시대의 유명한 관상가 미즈노 남보쿠는 절제된 식습관이 성공과 장수의 비결임을 강조하며 수많은 제자를 길러냈습니다.
마치 맑은 샘물처럼 깨끗하고 절제된 식습관은 몸과 마음을 정화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당기는 원동력이 됩니다. 진정한 부와 행복은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이 아니라 내면의 균형과 조화에서 비롯됩니다. 긍정적인 마음과 건강한 습관으로 자신을 가꾸어 나갈 때 운명의 흐름은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미소 지을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술에 빠져 방탕한 생활을 하며 세상을 떠돌다 결국 감옥에 이르게 되었을 때 나는 범죄자들의 얼굴과 생김새에 어떤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출소 후 나는 관상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에 대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음식과 절제의 중요성을 알지 못한 채 단지 얼굴의 생김새만으로 사람의 운명을 판단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저자가 직접 단식과 고행을 겪으며 깨달은 바는 사람의 운명은 관상이 아니라 그가 섭취하는 음식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소식, 이 어떻게 부와 장수를 불러오는가? 이는 모두가 궁금해하는 질문일 것입니다. 이에 대한 명쾌한 해답과 실천법을 오늘 결코 배불리 먹지 말 것이라는 책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식사의 절제라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배가 가득 차기 전에 숟가락을 내려놓는 일은 누구에게나 힘든 일이지만 만약 성공과 출세, 발전과 행복, 하늘의 운과 가문의 영화, 그리고 건강하고 긴 수명을 원한다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닐 것입니다. 타고난 기질과 자신의 필요보다 적은 양을 먹는 것이야말로 운명을 갈고 닦는 길입니다. 음식을 절제하는 사람들 중에는 타고난 인상이 좋지 않아도 운이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면 타고난 양만큼만 먹고 사는 사람들은 운이 좋고 나쁨이 없는 평탄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 운명의 흐름은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며 특별히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인상이 특별히 좋지도 나쁘지도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할당량보다 더 많이 먹고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인품이 훌륭할지라도 내면의 번뇌와 불행이 끊이지 않습니다. 절제하지 못한 결과로 가정이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자신에게 주어진 음식의 양이 정해져 있다는 말은 처음에는 생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일상에서 음식을 대하는 태도나 습관을 돌아보면 저자가 말하는 바가 사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절제를 갖는다는 것은 곧 자신의 인생을 통제하는 힘을 가진다는 뜻이며 마음이 흔들림 없이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쫓는 사람은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며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선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절제가 되지 않는 사람은 욕심과 과욕, 그리고 낭비를 쫓아다니게 됩니다. 이 사실만 보더라도 절제가 성공의 필수 조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귀하게 주어진 자원을 낭비하고 쓸데없는 비난과 원망을 마음에 품고 음식마저 함부로 섭취해왔으니 아무리 인품이 좋더라도 천리에 어긋나는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결국 5장 6부가 부패하고 독이 쌓여 병에 걸리는 것은 당연한 귀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만물의 덕을 알지 못한 채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무병장수를 할 관상을 가졌더라도 미식가는 결국 나이가 들면 위장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는 자기에게 주어진 복을 스스로 갉아먹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젊을 때 하루라도 빨리 절제된 식생활을 시작한다면 수명을 다할 때까지 만족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병에 걸리면 자연스럽게 덜 먹게 되는데 평소 소식해온 사람은 그렇게 병을 견뎌낼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 그렇지 못한 식습관을 가진 이는 병에 걸리면 그 고통을 더 크게 견뎌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은 운이 없다고 한탄합니다. 하지만 사람으로서 운이 없는 이는 없습니다. 또한 운이 나쁘다는 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목숨이 다하는 순간에야 비로소 운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한 누구에게나 행운은 주어져 있습니다. 다만
살아있는 동안 더 많은 좋은 운을 얻고 싶다면 아침 일찍 일어나세요. 아침에 일어나 하는 모든 일에 정성을 다하고 만물이 소생하는 새벽의 강한 기운을 온몸으로 받아들이세요. 또한 음식을 절제하는 습관을 들이면 그 원하는 바가 천리에 맞게 이루어지고 점차 운이 열릴 것입니다. 행운은 세상 여기저기를 떠돌며 돌고 도는 법임을 알아야 합니다. 더불어 행운과 불운은 모두 자신이 한 일에 따라 반드시 찾아오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운은 언제든지 보답합니다. 좋은 일을 하고 선행을 베풀면 그 은혜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불운 역시 마찬가지이니 이것이 바로 천지의 이치입니다. 옛말에 선한 사람에게는 가난이 없다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 3년간 절제를 실천하면 이전에 없던 운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건강이 좋아지고 머리와 마음이 맑아지며 하는 일마다 큰 힘을 발휘하게 되어 성공과 출세는 자연스러운 결과로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이치가 들어맞지 않는다면 세상에 신도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음식에 대한 자제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양한 삶의 측면을 돌아보며 깨닫게 하는 책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무엇인가를 더 얻으려 하고 건강에 좋다는 것과 맛있는 것을 더 챙기려 하면서 절제의 중요성을 잊고 지냈을지도 모릅니다.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신체의 건강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로운 것들을 자제할 줄 아는 힘은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정신적, 정서적 능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충동적인 지출을 자제하는 금전적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과잉된 말과 행동을 삼가는 절제력,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한 인내심과 자제력의 뿌리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의 속성을 다룬 시장학개론의 저자 김승호 회장도 자신의 성공에서 음식 절제가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고 말하며 이 책을 추천했습니다. 결코 배불리 먹지 말 것은 음식 절제를 통해 성공, 행운, 행복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일깨워주며 절제를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게 돕는 책입니다. 이 책은 한 번 읽고 끝낼 것이 아니라 가까이 두고 언제든지 읽기를 추천드립니다. 반복해서 읽으며 뇌리에 새겨둔다면 성공과 행복을 향해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운은 좋고 나쁨, 행복과 불행은 단연 먹고 마시는 것을 절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며칠 전에 결코 배불리 먹지 말 것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에도 시대의 이름을 떨친 관상가로 미즈노 남보크가 쓴 책입니다. 성공과 장수가 음식에 절제해 있음을 가르치며 3,000명의 제자를 두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술을 마시며 한양으로 떠돌다 감옥에 갔는데 그때 범죄자들의 얼굴과 생김새에 공통점이 있다는 걸 발견하고 출소 후 관상에 대해 공부를 했습니다. 저자는 음식과 절제의 중요성을 알기 전에는 관상에 앞서 인간의 기능화복이 음식에 있다는 것을 미처 알지 못했고 단지 얼굴의 생김새만으로 운의 흐름을 판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자가 몸소 단식과 어려운 고행을 통해 사람의 운명은 관상이 아니라 먹는 음식에 달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소식은 어떻게 부하 장수를 불러오는가 모두가 궁금해하는 이 질문에 대한 명쾌한 해답과 대안, 그리고 실천법을 오늘 결코 배불리 먹지 말 것이라는 책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식사의 절제라는 것은 보통 사람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배가 모두 차지 않은 상태에서 숟가락을 내려놓는 일은 보통 사람에게 힘든 일이나 성공과 출세, 발전과 행복, 하늘의 운과 부귀영화, 자식과 가문의 안정, 건강하고 긴 수명을 바란다면 못할 것도 없는 일 아닐까요? 타고난 기질과 자신이 필요로 하는 음식의 양보다 적은 양을 먹는 것이 바로 운명을 갈고 닦는 일입니다. 음식을 절제하는 사람은 타고난 인상이 좋지 않아도 운이 좋은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가 갖고 태어난 양만큼 먹고 사는 사람은 운이 좋고 나쁨이 없고 그 좋고 나쁨이 없는 것이 관상으로 얼굴에 모두 드러나 있으며 특별히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상이 나쁘지도 좋지도 않으며
자기 양만큼 먹고 사는 것도 아닌 자신에게 주어진 할당량보다 더 많이 먹고 사는 사람은 아무리 인품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불행한 내면의 번뇌가 끊이지 않습니다. 절제하지 않아온 까닭의 가정도 파괴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 갖고 나오는 음식의 양이 정해져 있다는 말이 생소하지만 평소 음식을 대하는 태도나 습관 등과 관련해서 생각해보면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들과 부합되는 부분이 실제로 많습니다. 절제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인생을 통제한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흐트러짐 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부리는 자는 음식 또한 절제하지 못합니다. 자기 절제가 가능한 사람이 좋은 일,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절제가 되지 않는 사람을 따라다니는 것은 욕심과 과욕 그리고 낭비입니다. 이 부분만을 생각하더라도 절제가 성공에 있어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귀하게 제공되는 물건들을 낭비하고 쓸데없는 비난과 원망을 마음에 품어두고 음식까지 함부로 먹어왔으니 아무리 인품이 좋아도 천리에 어긋나는 일을 해온 것입니다. 결국 5장 6부가 부패하고 독이 쌓여 병에 걸린 것이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만물의 덕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불러온 재앙입니다. 무병장수할 관상이어도 미식가는 나이가 들면 위장병에 걸리게 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복을 스스로 갉아먹은 셈입니다. 젊어서 하루라도 빨리 절제된 식생활을 하면 수명을 다할 때까지 만족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병에 걸리면 치료를 위해서 자연히 덜 먹게 되는데 소식해 오던 사람은 그렇게 병치레를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 못한 식습관을 가진 이는 병에 걸리면 더 고통스럽게 견뎌내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자신은 운이 없다고 한탄합니다. 하지만 사람으로서 운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운이 나쁘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목숨이 닿을 때라야 운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한 누구에게나 행운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살아있는 동안 더 많은 좋은 운을 얻고 싶거든. 아침 일찍 일어나세요. 아침에 일어나 하는 모든 일에 정성을 다하고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새벽에 강한 기운을 온몸으로 모두 누리세요. 또한 음식을 절제하는 것이 그 습관에 더하면 원하는 것이 천리에 이루어지고 점차 운이 열릴 것입니다. 행운은 세상 여기저기로 돌아다니며 돌고 도는 형국을 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더불어 행운과 불운이라는 것이 모두 자기가 한 일에 따라 기필코 찾아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운은 언제든 보답합니다. 좋은 일, 선한 일을 하면 그 은혜가 돌아옵니다. 불운도 이와 같아서 이것이야말로 천지이치입니다. 옛말에 선한 사람에게는 가난이 없다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3년을 절제하면 없던 운이 드러납니다. 운명의 흐름이 바뀌는 순간 그 징조는 가장 먼저 얼굴에 나타납니다. 마치 맑은 호수에 비친 달빛처럼 지나온 삶과 다가올 미래가 얼굴에 드리워지는 것이죠. 관상학에서는 이를 찰색이라 부르며 운명의 변화를 읽어내는 중요한 단서로 여깁니다. 오늘은 대운이 들어올 때 얼굴에 나타나는 신비로운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변화는 얼굴의 균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마치 섬세하게 조각된 예술 작품처럼 좌우 대칭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얼굴은 아름다움을 넘어 조화로운 기운을 발산합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은 눈과 입이 삐뚤어지고 삶의 고난에 지친 사람은 얼굴 전체가 기울어져 보입니다. 균형 잡힌 몸과 마음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와 얼굴을 환하게 밝혀줍니다. 두 번째 변화는 이마에 밝은 빛이 감도는 것입니다. 얼굴이 환해졌다. 무슨 좋은 일 있니? 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처럼 좋은 기운은 타인이 먼저 알아봅니다. 이마는 하늘의 기운이 가장 먼저 닿는 곳이자 운명의 변화를 알리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삶이 풍요로워질수록 이마는 밝게 빛나고 반대로 어려움에 처할수록 어두워집니다. 맑고 투명한 이마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귓불이 맑고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흔히 귀 모양으로 재물운을 판단하지만 관상학에서는 귀의 색깔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여 귓불이 불그스름하게 빛나는 것은 건강과 행운의 상징입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귀걸이가 귓불을 자극하여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아름다움을 더해줍니다. 이처럼 대운이 들어올 때 얼굴에는 미묘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긍정적인 마음과 균형 잡힌 생활 습관은 얼굴에 밝은 빛을 선사하고 행운을 끌어당기는 매력적인 인상을 만들어줍니다. 당신의 얼굴에도 곧 밝은 빛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